주가와 바로 연결되는 공시 통해서 주가 살펴보겠습니다. 오늘 전자공시생 장우진 팀장 나오셨습니다. 팀장님 안녕하세요. 네, 반갑습니다. 네, 오늘 첫 번째로 살펴볼 눈에 띄는 공시 기업부터 만나보겠습니다. 오늘 첫 번째 기업은요. 네, 대원전선 나왔습니다. 최근 이 내부자 장내 매수로 주목을 받았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공시들이 있었을까요? 일단은 이 회사 공시들이 굉장히 많았어요. 예전부터 공시들이 많았었는데 그 공시들 하나씩 이제 한번 짚어드릴게요. 일단 이 회사가 지난 5월 17일에 공시가 나왔었는데 그 당시에는 최대 주주가 장내 매도를 했습니다. 그때 전선 관련된 주가가 급등할 때 전선 관련해서 주가가 급등한 이후에 최대 주주가 장내 매도를 했고 그 이후 주가는 거의 반토막이 났어요. 근데 그 다음에 9월 19일에 보면 100억 원 규모의 전환사채 발행이 있었습니다. 그 당시에 근데 금리가 발행 금리가 0%, 금리 자체가 0%였기 때문에 이 회사의 신용도 위험은 거의 없다라고 볼 수 있는 상황이었어요. 그 이후에 또 10월 15일에 공시를 보면 대원전선이 자동차 부품 회사인 대유글로벌의 최대 주주가 되는 계약을 체결했다라고 나옵니다. 근데 이 대유글로벌은 자동차 알루미늄 휠을 공급하는 회사인데 현대 기아차의 1차 밴드예요. 근데 대원전선은 전선 사업이 메인이긴 한데 자동차에 들어간 자동차 내부의 전선 사업도 하거든요. 근데 이게 2차 밴드였기 때문에 이 대유글로벌 인수를 통해서 1차 밴더 지위를 획득한 것이 굉장히 큰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. 근데 그 상황에서 지난 10월 24일에 대원전선의 내부자들이 장내 매수가 들어왔어요. 근데 잘 생각해 보시면 고점에서 장내 매도를 했던 최대 주주이기 때문에 이 밑에서 장내 매수를 했다는 건 이 회사가 주가에 굉장히 민감하고 그리고 그렇게 본다면 회사가 좋아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판단했을 수 있거든요. 근데 그 다음에 보면 11월, 그러니까 최근에 다시 한번 장내 매수 공시가 또 나옵니다. 그러니까 최대 주주들이 계속 장내 매수를 하고 있다는 건 그만큼 회사의 미래 가치를 높게 본다는 건데 그리고 나서 지난주 금요일에 대원전선의 실적이 발표가 됐어요. 3분기 매출액이 1,332억 원, 영업이익이 53억 원이 나왔는데 매출액 같은 경우는 전년 동기 대비해서 7%, 그다음에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해서 51%가 증가한 숫자였습니다. 그러니까 그만큼 영업이익 자체가 좋아졌다는 건데 전분기 대비해서는 영업이익이 오히려 매출액이 감소했거든요. 근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영업이익률은 4%로 오히려 높아졌어요. 이 원인 자체를 보면 일단 재고 자산의 영향이 있기 때문에 이게 영업이익률이 계속해서 좀 좋아질 것이냐 이것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이고 이 회사의 수출 비중이 아직은 10% 미치인데 만약에 수출이 증가하면서 실적이 좋아진다 그러면 대원전선의 장기적인 성장 기대감 가져갈 수 있다. 그런데 내부자들이 장내 매수를 한 것을 보면 뭔가 실적적으로 긍정적인 부분이 있지 않나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. 네, 13억 원 규모의 내부 장내 매수의 호실적까지 더해지면서 기대감 받고 있는 모습인데요. 첫 번째 기업으로 대원전선 체크해봤습니다. 바로 이어서 두 번째로 살펴볼 공시로 보는 주가 기업 어딘가요, 팀장님? 두 번째 기업은 알테오젠입니다. 오늘 가장 많이 얘기가 나올 것 같은데 지난주 금요일에 공시가 하나 나왔었죠. 그 당시 다이치 산교에 총 3억 달러, 우리나라 돈으로 보면 4,200억 원 규모의 기술 수출이 있었다라는 계약이 나왔어요. 근데 이 다이치 산교의 그 기술 이전을 한 것을 보면 엔허투라고 해서 ADC 기반의 약입니다. 근데 ADC가 뭐냐면 이것은 타겟을 하는 타겟을 하는 항체에 정확하게 약을 투입하는 그런 기술이라고 보시면 돼요. 그래서 안티바디 드럭이라고 해서 이 항체와 드럭, 약물을 결합하는 그 약이라고 보면 되는데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ADC를 SC 제형, 그러니까 피하 주사로 전환하는 이 기술로 전환하는 게 첫째라는 겁니다. 근데 이 ADC를 SC로 전환하는 것은 특허로 묶였기 때문에 다른 기업들이 들어오긴 쉽지 않다고요. 그러니까 앞으로 ADC 관련돼서 SC로 전환되는 것들은 알테오젠으로 다 들어올 수 있다는 얘기가 되고 이번에 기술 이전은 그 자체로 끝나는 게 아니고 제품화 됐을 때 여기에 대한 로열티를 추가로 받게 되거든요. 근데 앞으로 이 에너투뿐만이 아니고 앞으로 ADC 시장이 성장할 때 계속해서 계약이 나오고 추가로 로열티를 받을 수 있다 그러면 알테오젠의 성장성은 굉장히 무궁무진할 것이다. 라고 판단할 수 있는 형태의 계약이었고 추가적으로 이 대표이사의 인터뷰를 보면 ADC뿐만이 아니고 신규로 이제 부각이 되고 있는 TPD라는 약물이 있습니다. TPD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는 문제가 되는 단백질을 제어하는 형태로 한다면 이제는 이 문제가 되는 단백질을 없애버리는 형태의 이 약들이 얘기가 되고 있거든요. 근데 TPD까지도 이 SC 제형으로 전환하는 것들이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차세대 약물들에 대한 것까지 알테오젠이 가져갈 수 있다고 한다면 지금 물론 주가가 오르긴 했지만 앞으로도 성장 가능성은 성장 잠재력은 충분히 가져갈 수 있지 않나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. 네, 최근 기술 이전 계약을 체결하면서 각광받고 있는 모습인데요. 바이오 산업 전반에 대한 기대감 있고 그 안에서 유의미한 공시 나온 알테오젠 참고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. 오늘 기업들도 잘 확인해 보시고요. 지금까지 공시로 보는 주가 시간이었습니다.